예, 안녕하세요. 소프트학과 이종욱입니다. 예, 발표 시간이 10시 50분까지여서 지금 시간이 좀 지체돼서 내용을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준비한 내용은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예, 중간 정도까지만 발표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생성 검색 및 추천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관련 연구 논문을 낸 게 있는데 그거를 주로 얘기하기보다는 생성 검색이나 추천이라는 용어가 되게 낯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만 좀 중점적으로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파트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검색 시스템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나 또는 넷플릭스나 쿠팡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데 어떤 추천이 된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사실 여러분들이 모든 데이터를 안다면 그러면 굳이 이런 검색이나 추천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래도 데이터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모든 데이터를 안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주고자 하는 것이 검색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인포메이션 니즈, 정보를 찾고자 하는 그 욕구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검색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검색 엔진 그리고 추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둘 다 목적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검색 엔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키워드 형태로 보통 질의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추천 시스템은 그런 질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용자가 과거에 어떤 클릭을 하였거나 과거에 입력을 한 어떤 로그가 있겠죠. 그래서 그 로그를 토대로 이 사용자는 어떤 걸 좋아할 거야 라는 어떤 추측을 통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선호도가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 또는 잠재적으로 표현되어 있냐에 따라서 검색 엔진 또는 추천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검색의 경우에는 보통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였을 때 그 질의에 맞는 어떤 문서들, 대표적으로 문서가 되겠죠. 문서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나 동영상도 당연히 가능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문서들을 순위화해서 나열해 주는 것이 검색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호도가 잠재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토대로 이 사용자는 어떤 걸 좋아할지를 이제 찾아서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용자들이 과거에 어떤 아이템을 클릭했는지에 대한 어떤 인터랙션 매트릭스라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클릭했다,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았다와 같은 과거 히스토리를 토대로 어떤 새로운 항목을 추천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는 게 좋을까 이런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세한 방법론까지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검색과 추천이라는 문제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게 꽤 유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머신러닝을 활용한 방법부터 최근에 생성형 모델을 활용하는 것까지 연구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보면 이제 만약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질의와 어떤 문서가 임의의 임베딩 벡터로 인코딩이 되고요. 그 인코딩된 벡터들 간의 어떤 매칭을 통해서 관련 있는 문서는 높은 스코어를 갖게 하고 관련 없는 문서는 낮은 스코어를 갖게 하는 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을 매칭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멀티모달 데이터를 다루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 영상이랑 텍스트에 대해서 관련성을 학습한다라고 하면 하나는 영상에 대한 인코더가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텍스트에 대한 인코더가 들어가서 그들 간의 어떤 상관성을 학습하는 것도 사실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인코더는 서로 다른 모달리티 또는 서로 다른 입력에 대해서 공통의 임베딩 스페이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널리 쓰이는 방식이고 보통 투타워 또는 투타워라고 보통 많이 불리는 투타워 아키텍처 또는 매칭 베이스드 어프로치 이렇게 불리는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챗GPT와 같은
생성형 기반의 언어 모델들, 거대 언어 모델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매칭 베이스가 아닌 사용자의 지리를 넣었을 때 그 지리와 맞는 문서를 바로 찾아주는 형태, 대표적으로 생성 형태로 찾아주는 형태가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이 어떤 질의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 프롬프팅 형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력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이 텍스트 형태로 나오는데, 검색이나 추천도 그와 같이 텍스트 형태로 나오게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성균관대에 관련된 문서를 찾아달라고 하면 성균관대에 관련된 문서가 질의응답의 형태로서 그 문서 자체가 쭉 생성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답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문서 자체가 워낙 길고 완벽하게 그 문서와 일치하게끔 생성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문서 전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대표하는 어떤 식별자, 아이디를 생성하는 식으로 생성형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이 생성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 배경적인 설명의 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는 이제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 두 가지 방향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매칭 베이스드 모델인데요. 매칭 베이스드 모델은 많은 분들이 멀티모달을 다루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시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와 문서가 들어왔을 때 이 둘을 인베딩 벡터로 매칭을 변환을 하고 그 변환된 어떤 시멘틱 스페이스 또는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결국 이제 대조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 대조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리의 벡터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문서 벡터는 가깝게 위치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관련 없는 문서는 멀게 위치하게끔 하는 학습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많이 사용이 되는 제일 대표적인 형태의 손실함수인데요.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치명적 좀 어려운 부분이 저 네거티브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되게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저 샘플링의 개수를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당연히 이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저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걸 다 학습했을 때 너무 그 학습의 오버헤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저것을 샘플링해서 학습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랬을 때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게 랜덤 샘플링인데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여기 선택되지 않은 샘플에 대해서는 학습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역적인 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관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샘플링해서 학습을 한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이런 매칭 베이스드 모델의 단점이자 한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해서 나온 방식이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러티브 모델은 사실 이제 생성 인공지능이 워낙 활발히 연구가 되다 보니까 이름을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지어졌는데 사실 다른 표현으로는 모델 자체를 학습한다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이제 인덱스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매칭 베이스드 모델, 앞에 있는 이 매칭 베이스드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서 보통 인덱스를 둡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레그에서도 그렇지만 벡터DB 같은 걸 둬가지고 이제 approximate KNN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인덱싱 구조, 트리 형태의 인덱싱 구조를 두는데 이 제너러티브 모델 자체는 어찌 보면 이 인덱스 구조를 모델 자체에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덱스 자체를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본다면 이 인덱스가 학습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매칭 베이스 모델보다 더 효과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념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면 이 제너러티브 모델이 트리 스트럭처로 이 트리 스트럭처 학습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과정이 어찌 보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단계별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리에 대해서 이 세 개의 결국 이 첫 번째 지리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과 관련 있는 클러스터가 3개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클러스터 대비 이 두 번째 클러스터를 멀게 학습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걸 멀게 학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노란색 클러스터 간에 역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클러스터를 잘 두어서 멀게 학습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전체 스페이스를 다 어쩌면 샘플링을 하더라도 어쩌면 단계적으로 전체적인 샘플들을 보는 효과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매칭 베이스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제너러티브 모델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다음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을 때 보통은 인코더, 디코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형태의 인코더, 디코더를 쓰고요. 또는 디코더 온리 모델을 씁니다. 그랬을 때 BOS 테크닉이 들어가면 이제 이제 검색하고자 하는 것이 문서라고 했을 때 문서에 해당되는 아이디를 순차적으로 이터레이티브, 정확하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문서의 아이디가 3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C2가 원래 찾고자 하는 문서의 이제 정답 아이디다라고 하면 이 정답 아이디를 잘 맞추는 식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C2를 다시 입력으로 넣어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가능하게 나올 수 있는 역시 아이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답 아이디를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게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정답 아이디에 대해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학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답이 2-3-1의 아이디 시퀀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디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이 어찌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트리 구조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패스들이 있는데 그 패스들에 대해서 각각의 가능성 있는 각각의 스코어들을 빔서치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빔서치 결과 가장 순위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결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순위화가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태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언어 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보통 번역을 할 때 한국어를 넣으면 그에 대칭되는 영어의 단어들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영어의 어떤 시퀀스들의 캔디데이트들이 있겠잖아요. 그것들을 순위화해서 스코어링하는 것이 결국 재순위화의 결과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너러티브 모델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의 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LLM 기반으로 저 생성 모델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LLM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난리지를 검색이나 추천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런 제너러티브 기반의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에 추천과 검색을 같이 잘 얹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제너러티브 모델 자체는 파라미터 수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수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인덱스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매칭 베이스 모델은 인덱스 크기 자체가 문서의 수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문서가 점점 많아지면 색인을 하는 그 공간 역시도 훨씬 더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대용량의 문서를 색인하고자 할 때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인덱스 없이, 인덱스가 모델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정확도와 효율성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일반적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은 이상적으로 본다면 두 개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사실 효율성도 가져가면서 정확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해서 이런 제너러티브 검색에서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이 2021년에 SIGIR 포럼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불과 3년 만에 수많은 다른 분야도 그렇긴 하지만 이쪽에서도 수많은 연구들이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배경 설명을 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21분이어서 한 3분 내외로 제가 제너러티브 검색은 어떤 대표적인 방식이 있는지, 제너러티브 추천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검색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게 내부적으로 본다면 검색을 할 때 문서에 대해서 인베딩 벡터를 만들고 이걸 색인화하고 이런 식의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제너러티브 모델은 이걸 통합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덱스, 리트리브, 랭크 이게 모두 다 통합된 형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제너러티브 모델은 기본적으로 문서 아이디를 생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존의 매칭 베이스드 모델과 비교해 본다면 질의가 들어왔을 때 문서 아이디를 만들고 그 문서 아이디에 대응되는 문서가 최종 검색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서의 식별자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 다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지만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하듯이 여기서도 식별자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학습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보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 보지 않은 질이나 보지 않은 문서에 대한 어떤 확장성, 일반화된 성능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식별자를 잘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수치형 기반의 어떤 식별자가 있고요. 또는 어휘 기반의 식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 어휘 기반의 식별자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일 대표적인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연구로 마인더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볼 텐데요. 그냥 여기서 편의상 시간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식별자를 구성하는지만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 문서를 대표하는 URL을 식별자로 쓴다든지 또는 타이틀을 식별자로 쓴다든지 또는 키워드 또는 서브스트링 등을 문서의 식별자로 사용을 해서 어떤 질의가 들어왔을 때 문서 대신에 이 식별자를 생성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게 만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거 잠깐 이제 홍보를 하면 저희 연구실에서 작년에 이제 EMNMP에 쓴 글렌이라는 논문이 이런 식의 어휘형 식별자를 효과적으로 개선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논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너러티브 추천인데요. 제너러티브 추천은 기존의 방식이랑 비슷한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 문서랑 지리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 대신에 이제 사용자랑 항목이 입력으로 들어간다. 이 사용자라고 하는 건 아이템의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즉, 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A영화, B영화, C영화를 순차적으로 보았을 때 그 다음 뭘 보고 싶냐라고 하면 A, B, C에 대한 시퀀스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이 볼만한 D라는 영화를 들어가서 매칭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생성 쪽에서는 A, B, C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D에 해당되는 ID를 이제 생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검색과 거의 유사한데 이제 다른 거는 입력 형태가 좀 달라진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입력 형태는 여기서도 뉴메릭과 렉시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연구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여기도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연구를 하나 보면 이 P5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유저에 대해서 임의의 이런 숫자 형태의 식별자를 두어서 이 숫자 형태의 식별자를 쭉 입력으로 넣은 다음에 이 유저가 그 다음에 좋아할 만한 아이디에 대한 이 수치형 식별자를 생성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색과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이제 다른 점은 사용자의 입력과 아이템의 입력을 추천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한다.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소개는 못 드리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논문을 냈습니다. 아직 투고를 한 상태여서 결과는 안 나왔는데 잘 나오면 추후에 내년이 됐든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 아마 그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 관계상 다 아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 관련 논문들을 나중에라도 관심 있으시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념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